이은숙 회장은 자신의 침대가 거대한 감옥 같다고 생각했다. 최고급 병실에 새하얀 침대 시트와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억만장자 이은숙, 선우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독감에 걸려 열에 시달리는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다. 회장님, 열이 너무 높으십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노련한 박철수 비서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박 비서는 은숙의 오랜 비서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은숙은 박 비서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열에 달아오른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맑았다. 아니, 맑은 것처럼 느껴졌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 사고 이후 행방불명된 사랑하는 손녀 지은이의 모습이었다. 지은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지은이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지은아, 지은아. 은숙은 끓어오르는 열에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윤세화, 29살의 젊은 여의사.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과 강단이 느껴졌다. 그녀는 선우병원에서 촉망받는 내과 전문의였다. 회장님, 열이 너무 높으십니다. 해열제를 주사해야겠습니다. 세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은숙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은숙 회장은 소문대로 까다롭고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다. 세화는 은숙의 임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은숙은 세화의 손길에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린 손녀의 작고 따뜻했던 손. 은숙은 세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애썼지만 열에 들뜬 시야는 흐릿했다. 지은아, 지은아. 은숙은 다시 손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졌고 그녀의 손은 세화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화는 은숙의 중얼거림을 들었다. 지은이 자신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어릴 적 자신이 불리던 이름. 하지만 그녀는 윤세화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은숙의 말을 단순히 고열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은숙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세화는 은숙의 손을 살며시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으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세화는 은숙에게 해열제를 주사했다. 약효가 돌자 은숙은 서서히 잠이 들었다. 세화는 은숙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차갑고 권위적이라고 소문난 억만장자 할머니는 잠든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화는 은숙의 손목에 채워진 병원 팔찌를 봤다. 팔찌에는 은숙의 생년월일과 함께 오래된 문양의 금빛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작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리, 성을 뜻하는 글자.
세화는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본 듯한 익숙한 느낌.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회상 플래시백. 어린 세화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지은아, 우리 딸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려온 검은색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는 도로 옆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지은이는 정신을 잃기 직전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은아, 지은아.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금빛 펜던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신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윤세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회상 끝. 세화는 고통스러운 회상에서 깨어나자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숙의 펜던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펜던트의 문양은 자신의 회상 속 펜던트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도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 펜던트를 차고 있었을 때 생겼던 흉터. 세화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은숙 회장이 앓는 동안 자신을 지은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펜던트가 자신의 기억 속 펜던트와 똑같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이은숙 회장이 자신의 잃어버린 할머니는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손녀 지은이는 아닐까? 세화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찾아보고 15년 전 부모님이 사망했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화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나올 때 그녀에게 주었던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고민형, 닳고 다른 그림책,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존재했던 금빛 펜던트와 똑같이 생긴 낡은 펜던트였다. 펜던트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라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화는 펜던트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져봤다. 흉터는 펜던트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손녀 지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을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은숙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가 은숙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5년 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녀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을까?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한편 은숙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열이 내리고 정신이 맑아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잠결에 자신이 지은이를 불렀고 젊은 여의사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은숙은 그 여의사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
윤세화라는 여의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박 비서는 은숙의 지시에 따라 윤세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를 은숙에게 전달했다. 윤세화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는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윤세화가 아닌 이지은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아원에 보내지기 전 그녀는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 펜던트의 모양은 은숙의 펜던트와 똑같았다고 했다. 은숙은 박 비서의 보고를 듣고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지은, 자신의 손녀딸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었다니. 은숙은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15년 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왜 지은이는 자신과 헤어져야 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들이 솟아났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분명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지은이를 찾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이은숙 회장은 윤세화가 자신의 잃어버린 손녀 지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과 함께 섬뜩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왜 지은이는 사고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며 왜 그녀는 자신을 윤세화라고 알고 살아왔을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분명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은숙은 박철수 비서에게 윤세화, 아니 이지은의 지난 15년간의 삶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녀가 고아원으로 가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파헤치라고 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과거를 되찾고 그녀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한편 윤세화는 이은숙 회장이 자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밤낮으로 15년 전의 사고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박 비서님, 이은숙 회장님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15년 전 저희 부모님이 사망했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쳐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화는 박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그녀는 박 비서가 은숙의 오랜 측근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 비서는 세화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강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세화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비서는 은숙의 지시와 세화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세화는 이은숙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 이지은이 맞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은숙은 검사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15년간 기다려온 손녀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박 비서는 15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은숙과 세화에게 전달했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은숙의 조카이자 이은숙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강민철의 아버지인 강태호였다. 그는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유일한 상속자인 지은을 납치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지은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강태호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후 지은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강태호는 그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강태호의 아들 강민철과 그의 어머니 강혜진은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은숙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회상 플래시백 15년 전 강민철의 아버지 강태호는 이은숙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자 그들을 제거하고 은숙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혹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유일한 상속자인 어린 지은을 납치하여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지은은 겨우 목숨을 건졌고 강태호는 사고 현장에서 행방불명되었다. 강태호의 아내 강혜진은 남편의 죽음을 숨기고 아들 강민철을 은숙의 곁에 남겨두어 그녀의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지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강혜진은 지은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지자 안도했고 그녀의 아들 강민철을 은숙의 유일한 손자로 위장하여 은숙의 재산을 노렸다. 회상 끝 은숙은 박 비서의 보고를 듣고 온몸을 떨었다. 자신의 조카이자 손자처럼 믿었던 강태호와 강민철. 강혜진이 자신에게 이렇게나 잔인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고 사랑하는 손녀는 그들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남아 15년간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야 했다. 은숙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강태호, 강혜진, 강민철, 감히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을 파괴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으로 심판할 것이다. 은숙은 이를 악물고 소리 질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세화는 할머니 은숙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억 속의 공포와 슬픔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 함께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할머니, 저도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할머니에게서 저를 빼앗아간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세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숙은 세화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지은아,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자.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 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민철과 강혜진은 은숙이 윤세화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숙이 15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철에게 은숙을 설득하여 조사를 멈추도록 지시했다. 강민철은 은숙을 찾아갔다.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세요? 윤세화라는 의사가 누군데 그렇게 조사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간사했다. 은숙은 민철의 위선적인 말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민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철아,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 아비와 내 어미가 저지른 죄까지도.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철은 은숙의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은숙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민철은 은숙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거짓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은숙은 민철의 위선적인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민철의 얼굴을 비웃듯이 노려봤다. 너는 네 아비와 어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너희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숙은 세화와 함께 강민철과 강혜진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모든 법률팀과 언론팀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비리와 15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화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하여 강민철과 강혜진이 은숙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박 비서는 은숙과 세화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은숙의 오랜 측근으로서 강민철과 강혜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민철과 강혜진은 은숙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그들은 은숙과 세화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은숙의 병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박 비서와 은숙의 경호팀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은숙은 강민철과 강혜진의 행동에 분노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해.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세화의 손을 잡고 강민철과 강혜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이은숙 회장은 강민철과 강혜진 모자에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와 사랑하는 손녀를 잃어버리게 된 모든 음모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다. 윤세화, 아니 이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는 강민철과 강혜진에게 철저한 파멸을 선사하리라 다짐했다. 은숙은 선우그룹의 모든 법률팀과 언론팀을 총동원하여 강민철과 강혜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자금 세탁, 그리고 15년 전 살인사건의 모든 증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철수 비서는 은숙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증거 수집을 도왔다. 그의 노련함과 충성심은 은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회장님, 강민철 모자는 선우그룹의 주요 협력사와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경쟁사에 넘기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은숙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세화는 할머니 은숙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하여 강민철과 강혜진이 은숙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은숙의 약물을 바꿔치기 하고 음식에 몰래 독극물을 타는 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세화는 그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강민철과 강혜진은 은숙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그들은 은숙과 세화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은숙의 병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 비서와 은숙의 경호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들은 도주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끝장났어요. 강민철은 공포에 질려 강혜진에게 소리 질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노인네와 윤세화만 없으면 돼. 마지막 남은 우리의 카드를 꺼내야 해.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혜진은 과거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즉,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도 강태호의 협박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의문의 남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 남자를 회유하여 세화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시키려 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상훈이었다. 그는 15년 전 사고 당시 강태호의 운전기사였으며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세화는 김상훈의 존재를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날 밤의 잔혹한 진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김상훈이 강혜진의 손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직감했다. 세화는 박 비서에게 김상훈을 먼저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서는 세화의 지시에 따라 김상훈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훈은 강혜진에게 10년 넘게 협박당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강혜진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세화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세화는 박 비서와 함께 김상훈을 찾아갔다. 김상훈은 낡고 허름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세화는 김상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김상훈 씨,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세화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김상훈은 세화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죄책감을 쏟아냈다. 지은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는 15년 전 그날 밤 강태호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지은을 납치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강태호가 사고 직후 지은을 데려가려 했지만 지은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자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고 강혜진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것은 세화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세화는 김상훈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김상훈의 증언은 강민철과 강혜진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은숙은 김상훈의 증언을 듣고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손녀를 납치하려 했던 강태호와 강혜진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15년간의 고통을 겪은 김상훈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다. 은숙은 강민철과 강혜진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은숙의 기자회견 예고에 들끓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선우그룹으로 집중되었다. 기자회견 당일 선우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은숙 회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윤세화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은숙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강태회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강민철과 강혜진이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자신과 손녀를 속여왔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김상훈의 증언과 함께 강민철과 강혜진의 불법적인 자금 내역, 그리고 그녀를 해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강민철과 강혜진이 저지른 잔혹한 죄를 명백히 입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철과 강혜진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숙의 폭로와 증거 공개에 그들은 절규하며 이성을 잃었다. 말도 안 돼. 김상훈이 살아있다니. 모든 게 끝났어. 강혜진은 탁자를 뒤엎으며 분노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민철과 강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악행은 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화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할머니 은숙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은숙은 세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정말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네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어. 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화는 할머니 은숙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다. 이은숙 회장은 강민철과 강혜진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와 사랑하는 손녀를 잃어버리게 된 모든 음모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다. 윤세화, 아니 이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는 강민철과 강혜진에게 철저한 파멸을 선사하리라 다짐했다. 은숙은 선우그룹의 모든 법률팀과 언론팀을 총동원하여 강민철과 강혜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자금 세탁, 그리고 15년 전 살인사건의 모든 증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철수 비서는 은숙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증거 수집을 도왔다. 그의 노련함과 충성심은 은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회장님, 강민철 모자는 선우그룹의 주요 협력사와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경쟁사에 넘기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은숙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세화는 할머니 은숙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 지식을 활용하여 강민철과 강혜진이 은숙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은숙의 약물을 바꿔치기 하고 음식에 몰래 독극물을 타는 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세화는 그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강민철과 강혜진은 은숙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그들은 은숙과 세화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은숙의 병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던 박 비서와 은숙의 경호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들은 도주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끝장났어요. 강민철은 공포에 질려 강혜진에게 소리 질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노인네와 윤세화만 없으면 돼. 마지막 남은 우리의 카드를 꺼내야 해.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혜진은 과거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즉,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도 강태호의 협박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의문의 남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 남자를 회유하여 세화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시키려 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상훈이었다. 그는 15년 전 사고 당시 강태호의 운전기사였으며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세화는 김상훈의 존재를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날 밤의 잔혹한 진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김상훈이 강혜진의 손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직감했다. 세화는 박 비서에게 김상훈을 먼저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서는 세화의 지시에 따라 김상훈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훈은 강혜진에게 10년 넘게 협박당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강혜진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세화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세화는 박 비서와 함께 김상훈을 찾아갔다. 김상훈은 낡고 허름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세화는 김상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김상훈 씨,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세화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김상훈은 세화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죄책감을 쏟아냈다. 지은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는 15년 전 그날 밤 강태호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은숙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지은을 납치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강태호가 사고 직후 지은을 데려가려 했지만 지은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자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고 강혜진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언했다. 이 모든 것은 세화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세화는 김상훈의 진술을 녹음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김상훈의 증언은 강민철과 강혜진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은숙은 김상훈의 증언을 듣고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손녀를 납치하려 했던 강태호와 강혜진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15년간의 고통을 겪은 김상훈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다. 은숙은 강민철과 강혜진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은숙의 기자회견 예고에 들끓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선우그룹으로 집중되었다. 기자회견 당일 선우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은숙 회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윤세화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은숙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강태회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강민철과 강혜진이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자신과 손녀를 속여왔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김상훈의 증언과 함께 강민철과 강혜진의 불법적인 자금 내역, 그리고 그녀를 해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강민철과 강혜진이 저지른 잔혹한 죄를 명백히 입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철과 강혜진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숙의 폭로와 증거 공개에 그들은 절규하며 이성을 잃었다. 말도 안 돼, 김상훈이 살아있다니 모든 게 끝났어. 강혜진은 탁자를 뒤엎으며 분노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민철과 강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악행은 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화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할머니 은숙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은숙은 세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정말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네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어. 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화는 할머니 은숙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다. 김명진의 추악한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민지혜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직시해야 하는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강원도 별장에서의 생활은 지혜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했다. 하루와 함께 숲길을 걷고 그림을 그리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갔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어둡고 불안한 색채 대신 밝고 따뜻한 빛깔로 채워졌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며 겸손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나갔다. 하루는 지혜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하루의 순수한 눈빛은 그녀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한편 민철우의 재판은 속도를 냈다. 강현우와 박준수는 민지혜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철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민철우는 살인, 주가 조작,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었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민지혜는 별장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죄를 단죄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는 민지혜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민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민지혜에게서 10년 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민철우의 모습, 즉 선량했던 민철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들의 손녀처럼 여기며 사랑하기 시작했다. 복자는 민지혜를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혜야, 네가 겪었을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없구나.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너의 곁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복자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연민이 가득했다. 지혜는 복자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신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복자는 지혜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지혜야. 중요한 것은 네가 이제라도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다. 민지혜는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만족과 타인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철우의 몰락으로 인한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강현우는 민지혜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민지혜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지혜가 가진 재능과 지혜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현우는 민지혜에게 대한그룹의 자선재단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혜는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준수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준수는 지혜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 지지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민철우가 저지른 비극적인 사건은 민지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다. 그녀는 강릉역에서 만났던 노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에게 받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물질적인 부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타인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릉역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고,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 세상을 밝히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철우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민지혜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용기 있게 법정에 서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현우와 박준수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는 방청석에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검찰은 민철우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년 전 교통사고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민철우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하는 잔혹한 장면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비열한 웃음과 아내를 향한 냉혹한 눈빛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이어 민지혜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저의 아버지 민철우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0년 전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저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민지혜의 고백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아버지의 악행에 이용당했던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지른 실책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철우는 딸의 증언에 분노하여 날뛰었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모두 조작된 거야. 그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낼 뿐이었다. 이어서 박준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민철우가 대한 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민철우의 비자금 내역과 그와 결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민철우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증언은 민철우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민철우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요구했다. 피고인 민철우는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의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검찰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했다.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민철우는 살인, 주가 조작, 횡령,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었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인의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는 민철우의 몰락에 안도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감돌았다. 한때 자신들이 믿고 아꼈던 인물이 이렇게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민지혜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혔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었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강현우는 민지혜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혜 씨, 당신은 정말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혜는 현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현우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현우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는 민지혜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민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민지혜에게서 10년 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민철우의 모습, 즉 선량했던 민철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들의 손녀처럼 여기며 사랑하기 시작했다. 민지혜는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철우의 몰락으로 인한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양그룹의 자선재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박준수가 항상 함께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민지혜의 삶은 이제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릉역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고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 세상을 밝히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녀는 강릉역에서 만났던 노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에게 받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진정한 행복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철우가 체포되고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민지혜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강원도 별장에서 하루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치유를 선물했고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겸손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으로 대체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따뜻하고 성숙한 빛으로 가득 찼다. 민지혜는 대양그룹의 자선재단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특히 사회의 편견과 오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않았다. 대신 정신적인 만족과 타인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박준수가 항상 함께했다. 준수는 지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강현우는 민지혜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현우는 지혜를 대양그룹의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시키며 그녀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는
민지혜의 변화를 가장 기뻐했다. 그들은 지혜를 자신들의 친손녀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복자는 종종 지혜를 찾아가 따뜻한 조언을 건넸고, 만복은 지혜의 새로운 삶을 항상 응원했다. 강릉역에서의 첫 만남은 그들에게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치유한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민지혜는 대한그룹 자선재단의 핵심 인물이자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선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오만한 재벌딸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편견과 오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돕는 삶에서 찾을 수 있음을 역설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지혜와 박준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강릉의 작은 해병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만복과 김복자 노부부, 그리고 강현우는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하루는 지혜의 곁을 지키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혜씨,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준수가 지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혜는 준수의 눈을 바라봤다. 준수씨, 당신은 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준 나의 빛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준수씨,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릉역의 낡은 플랫폼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민지혜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을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릉역에서의 작은 만남이 어떻게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에 대한 후회 대신 현재의 겸손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다.